이렇게 아무리 친절하게 말해도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아이가 진짜 이렇게 말을 했더니 공부를 스스로 한다. 어느 날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하려고 하고 메타인지를 통해서 공부를 하려고 한다. 이러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우리는 성공한 거죠. 안녕하세요, 학교 구성원 여러분. 담임교사 안쌤입니다. 우리 아이들 복습노트 작성 100일의 변화 혹시 잘 보셨나요? 이뿐만 아니라 이번부터 독서 습관도 기르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활동은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를 위해 핵심적인 요소 두 가지 활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게 만드는 우리 부모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지, 어떤 말투를 쓰면 좋을지 서울대를 보낸 부모님의 말투 작업 말습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의 고민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초등에서 길러줘야 되는 필수 요소를 정리하고 그런 요소들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님께서 상황별로 어떻게 말씀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말투를 바꿨더니 아이가 공부를 시작합니다에서는 이 상황별 예시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이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정에서는 정말 이런 것들 고민일 거예요. 스스로 공부? 그게 말이 되는 건가요?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우리 아이는 아무리 잔소리라고 혼을 내도 대체 말을 듣지 않아요. 혼자 하기 너무 힘들어요. 무엇이라 말해야 공부할까요? 타일러도 받고 혼내도 받는데 도저히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정들 정말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씩 하나씩 연습하면 아이들이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초등학교에서는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의 학습의 핵심이 두 가지씩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말투와 함께 성장시킬 수 있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가장 먼저 저학년 때 필요한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이 습관은 계획을 세울 때도 그리고 목표를 이룰 때에도 결국 이 습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습관을 첫 번째로 꼽았고요. 두 번째로는 공부 정서, 마인드셋이라고 합니다. 공부를 할 때 또는 학습을 할 때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끝으로 고학년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던 메타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무엇이고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 부모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제가 습관인데 앞에 계획하는 습관이라고 조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두었는데요. 계획이랑 목표, 이 두 가지를 보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아마 목표에 도달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계획이 있어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결국 둘 다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많은 초등학생들은 목표, 즉 내가 커서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것들을 이루고 싶은지에 대한 목표의식을 가진 친구들이 아직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언젠가 그 목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하는 습관을 갖추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씩 실천을 하면 그리고 그 계획을 도달했다면 아이들은 성취감이 올라갈 것이고 그 뿌듯함으로 인해서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이 하고 싶은 일을 잠시 멈추고 자기를 통제해서 계획을 먼저 실천하려는 그런 성취감을 계속 맛본다면 이 반복된 성취감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앞으로 더 큰 어려움과 목표가 생겼을 때 이를 충분히 도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계획이 없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냥 부모님께 잔소리 듣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뭔가 이걸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에는 잠자기 전이나 본인이 세운 계획을 보면서 아, 내가 오늘 이거 하기로 했었지? 아, 오늘 못했구나 라는 자기 반성과 자아 성찰이면 사실 부모님의 잔소리보다 훨씬 더 자기 마음속에 깊이 울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계획하는 습관을 첫 번째로 두었고요. 그렇다면 이 계획하는 습관을 어떻게 하면 길어질 수 있을까요? 정말 이것만 돼도 기특하고 대견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숙제를 하지 않거나 공부를 하지 않으면 보통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당장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뭐 할 거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다르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 책을 보면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의 마음에서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나중에 언제 할지를 존중하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숙제가 있다고 했을 때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이야?
혹시 언제 할 예정이야? 아이가 그 시간을 선택하고 해야 할 것들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문장이죠. 사실 이거 들으면서도 웃음이 나실 가정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세운 계획을 다 했을 때 계획을 다 이뤘다고? 엄마는 정말 너가 자랑스럽다. 아이의 마음을 완전히 어루만져주면서 칭찬 듬뿍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정말 그 짜릿한 성취감을 맛보다니 정말 멋있다, 훌륭하다, 부럽다. 아이가 아무리 사소한 계획이라도 그것을 실천했을 때 계속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그 일이 잘한 행동임을 알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조금 과장해서 칭찬해 주시는 이런 말투가 아이들의 계획 습관을 길러주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마인드셋이라는 것인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스탠퍼드 심리학 캐롤 드웨 교수의 이론인데요. 사람들에게는 마인드셋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고정 마인드셋이 있고 성장 마인드셋이 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성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 성장 마인드셋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노력하면 바뀐다. 내가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올라간다. 내 노력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하고요. 나는 이미 내 한계야.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발전하는 건 없어. 나는 이 상태가 꾸준히 이어질 거야 라고 해서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마 다른 말로는 공부 정서나 공부 자존감이랑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습관에서도 작은 계획이라도 실천하면서 성취감을 맛본 것처럼 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친구들은 조금 노력했는데 공부를 했더니 성적이 올랐다? 내가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오르는구나. 내 스스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인드가 계속 쌓이고 이런 성공 경험이 쌓일수록 쉽게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어려운 곳에 도전하고 공부를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럼 이런 마인드셋을 길러주는 말투는 무엇일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학습지나 문제집 풀 때 이것도 못 풀어? 시험지 가져왔을 때 대체 이게 무슨 점수야? 이것보다는 3번만 더 읽어볼까? 꼼꼼하게 한번 읽은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볼까? 너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너가 조금만 더 집중한다면 반드시 풀 수 있을 거야. 라고 아이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나가는 마음,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성공 경험을 쌓아줄 수 있는 말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특성이 바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있는데 이를 당장 왜 이렇게 실력이 안 늘어? 너 학원 다니고 있는 거 맞아? 학교에서 대체 뭐 배워? 이런 말투보다는 당장 드러나지 않지만 아마 너는 분명히 성장 중일 거야. 그리고 게임처럼 사람 능력치도 분명 오르니까 너도 그 능력치를 조금씩 올리고 있을 거야. 언젠간 빛을 발할 거야. 하면서 아이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믿어주는 그런 말투가 아이의 마인드셋을 올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메타인지인데 이 메타인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에 대한 생각이라고 하죠. 단순한 1차적인 생각보다는 그 위에 있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학습으로 치자면 내가 아는 내용인지 모르는 내용인지를 파악하는, 즉 안다 모른다의 1차 개념이 아니라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안다 모른다, 즉 고차원적인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문제를 풀었을 때 시험을 풀 때 정답을 맞췄다 틀렸다가 아니라 내가 이 정답이 맞았을 것 같은지 그리고 틀렸을 것 같은지를 예상해보는 이런 것들이 메타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메타인지를 고학년 학습의 핵심이라고 두었고 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도 그렇고 복습을 할 때도 그렇고 본인의 아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부족한 부분, 본인에게 있어서 더 필요한 것을 공부해야 되는데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메타인지적인 부분이 필수라고 봅니다. 그래야 이 메타인지 부분이 되어야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토대로 노력을 했을 때 성장 마인드셋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예시를 두었습니다. 그럼 메타인지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기 전에는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습관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메타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서 아이들에게 먼저 질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아이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단계를 밟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독서를 할 때에도 그렇고 공부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나 학습 이후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이니 또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니 아이가 한번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은 무엇이었어? 어떤 부분을 헷갈린다고 생각했어? 또 이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떻게 했더니 공부가 잘 되었어? 아이들 중에서도 공부가 집중이 잘 되는 시기가 있고 공부가 잘 안 되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아이에게 언제 공부가 잘 되었는지, 어떻게 했더니 잘 되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면 다음번에 공부할 때 그 상황을 똑같이 만들려고 통제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장 마인드셋과 관련 있는 것인데, 어려운 문제를 대체 어떻게 풀었어? 엄마한테 한번 설명 좀 해줄래? 또는 친구한테 알려주려면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겠어? 라고 해서 실제 아이들이 생각 없이 문제를 풀었더라도 그 생각과 과정을 정리하면서 한 번 더 학습의 개념이 정리가 될 겁니다. 실제 교실 현장에서도 학생들의 학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서로 가르치기라는 기법을 쓰고 있는데, 학생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정확히 파악해야지만 친구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결국 이는 메타인지와 관련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기 위한 부모님의 말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서 저도 피식피식 웃음이 나는 경우도 많았고, 교실에서도 알지만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야지 라고 하면서도 사실 이렇게 말이 안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우리 부모님께서도 그럴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친절하게 말해도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아이가 진짜 이렇게 말을 했더니 공부를 스스로 한다. 어느 날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하려고 하고 메타인지를 통해서 공부를 하려고 한다. 이러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우리는 성공한 거죠. 그리고 이 책에는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정말 수십 가지의 상황에서 아이에게 말해주면 좋은 상황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초등과 관련된 부분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꾸준히 한번 실천해 보신 다음에 우리 아이가 성장하는지 어떻게 변하는지 알려주시면 저도 교육에 참고해서 우리 반 아이들에게도 또는 우리 학급 구성원분들에게도 열심히 칭찬하고 이를 기를 수 있는 말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